지난 월요일 미국 대법원은 이번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지난번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형사 소추를 면책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계류 중인 연방 형사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트럼프의 대선 가도에 커다란 족쇄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위험은 그만큼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시장금리가 경제 지표의 방향성과 반대로 역주행하고 있고, 엔화의 가치를 최저치로 밀어내리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정도의 톡의 주제는 대선 족쇄 풀린 트럼프 2.0 글로벌 금융시장 요동친다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인트는 대법원 면책 특권 인정, 금융시장 게임 체인저, 그리고 트럼플레이션에 대비하라 등의 순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세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톡의 우버 박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미국의 주요 미디어 매체들은 일제히 특종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보도였습니다. 이 판결로 전직 대통령들이 재임 기간 중 공식 행위에 대해 형사소추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으로써 트럼프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연방 형사 재판이 11월 대선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의 행위가 공식 직무 범위 내였는지 재검토하는데 적지 않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난주 대선 토론에서 압승한 트럼프의 대권 가도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트럼프 2.0, 즉 재집권 가능성에 대한 청신호가 더욱 밝게 켜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상과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이에 환호하면서 SNS 계정에 우리의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대한 승리이며 미국인이 자랑스럽다라면서 자신의 벅찬 소회를 밝혔습니다. 한편 정치 도박 사이트인 프레딕티스에 의하면 1차 대선 TV 토론에서 참패한 바이든의 주가는 48에서 29로 폭락했고요. 반면에 압승한 트럼프의 주가는 53에서 61로 급상승했습니다. 토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일정한 차이가 꾸준히 유지되었지만 토론 후 마치 입이 큰 가위처럼 넓게 벌어졌습니다. 4년 전 2020년 대선 토론 때만 하더라도 바이든이 우세했습니다. 2차 토론 때 차이가 좁혀지긴 했지만 1차 때는 60대 28로 이번 대선 토론 결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TV 토론이 끝난 후 CB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72%의 유권자들이 바이든이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 교체론까지 불거져 나오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가족 회의까지 열며 고민을 했으나 이번 대선에서 끝까지 완주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유튜브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라면서 60초짜리 대선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여기 밑에 링크에 들어가면 광고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월가에서는 이번 대선 TV 토론 결과가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트레이더들은 트럼프가 제안하고 있는 감세 연장, 관세 부과, 이민 대폭 축소 등의 정책에 대해 단기적으로 더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베팅하고 있으며, 둘째로 대선 토론에서 드러난 큰 시사점은 양당 모두 긴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재정 적자를 메우기에 더 많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며, 셋째로 이러한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한 국채 공급 과잉 발행으로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게 되므로 수익률 곡선의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포인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모건 스탠리는 트럼프의 승리가 인플레이션의 급상승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나 시장은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아직 보지 않은 분들은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022년 7월에 9.1%까지 치솟았던 40년 이래 가장 높았던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역대 초고속 금리 인상으로 3%대 초반까지 잘 잡혀왔습니다. 다만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한 게 문제인데요. 그러나 어제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유럽 중앙은행 ECB 포럼에서 파월 의장이 말한 대로 월가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재집권 시 그가 제안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시행되면 양상이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6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성명을 주도한 콜롬비아 대학의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의 논평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즉, 그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트럼프의 승리가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금리 인상을 강요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기 트럼프 정책 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증가하고 GDP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월가 전문가들이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국채금리 상승과 수익률 곡선의 베어 스티프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그래프는 지난 5일 동안 청색선의 10년물과 녹색선의 2년물 국채 수익률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 6월 28일에 발표된 PCE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둔화되었는데도 금리가 급락한 이후 곧 V자로 반등했습니다. 또한 7월 1일에 발표된 ISM의 제조업 PMI도 50 이하로 전월보다 악화되었는데도 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즉 PCE와 제조업 PMI 경제지표의 방향성과 반대로 금리가 역주행한 것이죠. 채권 트레이더들은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대해 금리 상승으로 베팅한 것입니다. 여기서 꼭 주목해야 할 것은 5일 동안 10년물은 4%, 2년물은 0.6% 각각 상승하여 전형적인 베어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게임 체인저라고 예상한 현상이 채권 시장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의 상승폭이 단기 금리가 상승하는 것보다 더 큰 베어 스티프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 풀리면서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일본 엔화가 역대급으로 추락하고 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빨간색 선이 달러와 대비 엔화의 환율, 그리고 청색 선은 양국 간 시장 금리의 차이, 즉 스프레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월 2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62엔으로 마감되어 3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이 스프레드가 더 벌어져 엔화를 더 크게 밀어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일본은행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국채를 매각하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 채권 금리의 상승 요인이 되므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러한 변동성을 면밀하게 체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달러당 1,400원대를 끊임없이 위협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스마트한 투자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 야후 파이낸스가 제안하듯이 트럼플레이션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이 용어는 물론 트럼프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죠. 다음에 5가지 대응 방안은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본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해지 상품, 특히 물가 연동 국채, 즉 팁스를 매수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방어를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주식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유틸리티 주들이 선호되며 안전자산으로 금, 은을 담을 수 있다. 다음으로 고금리, 부채를 상환하고 신용카드 잔액을 축소한다. 또한 연준의 독립성 약화, 감세, 관세 등 정책 변화로 인한 시장 변동성에 유의하며 그리고 GDP, 고용, 물가 등 매크로 지표들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각자의 투자 전략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끝 순서로 주요 내용과 시사점, 그리고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사항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미국 대법원으로부터 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 공식 행위에 대한 형사 소추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에 대한 연방 형사 재판이 2024년 11월 대선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대선 승리 가도에 최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둘째로 하지만 월가는 트럼프 대선 승리를 금융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있다. 트럼프가 제안하고 있는 감세 연장, 관세 부과, 재정 확대, 그리고 이민 대폭 축소 등의 정책이 시행되면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채권 금리가 상승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셋째로 따라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트럼플레이션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위한 물가, 연동 국채 매수,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 등으로 위험 분산을 위한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고금리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며 매크로 경제 지표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여 각자의 투자 전략에 반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 시청 후 블로그 오보의 경제nom에 들어가면 전체 방송 대본 스크립트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놓친 구체적인 데이터 확인과 복습용으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업로드 몇 시간 후 댓글에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들의 글로벌 경제식을 넓히고 투자 생활에 힘과 도움이 되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